안녕하세요. 정지아입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은 선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3D 소재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요거를 지금부터 만드는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3D는 블렌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블렌더를 켜볼게요. 블렌더는 3D 프로그램인데 무료인데다가 사용법이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익히기가 쉽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해요. 블렌더가 처음이시라면 강의는 구루의 도넛 만들기 시리즈를 추천하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을게요. 모델링을 만들어 보면은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회색 상태일 거예요. 블렌더의 오른쪽 상단 뷰포트 쉐이딩 이건데요. 이렇게 4개가 있는 걸 클릭하면은 1번은 이렇게 와이어를 볼 수가 있고 2번은 회색 모델링 상태 그리고 3번은 이렇게 색이 들어간 상태 4번은 라이팅과 기타 모든 게 보여지는 렌더링 상태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델링과 별도로 이렇게 모델링이 있으면은 모델링에다가 선을 넣을 건데요. 네, 이 선을 3D를 2D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카툰 렌더링 기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블렌더의 애드온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애드온은 블렌더 기본 프로그램 외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 같은 느낌인데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아웃라인 헬퍼 애드온을 사용할 겁니다. 아웃라인 헬퍼 애드온 링크는 영상 아래에 걸어둘게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후원제라서 페어 프라이스에 0을 누르고 I want this를 하면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여기에 0을 하시면은 get 하면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가는데요. 이메일이 아니라 여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 헬퍼 버전 1.1이 있고 1.0이 있는데 버전이 더 높은 가장 최신의 것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받아주시고 GIP 압축 파일일 텐데 압축은 풀지 마세요.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운받은 애드온을 지금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프레퍼런스, 그리고 애드온 여기에 저는 지금 깔아놨는데요. 언인스톨 하겠습니다. 자, 애드온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뜰 텐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애드온 세팅이 있어요. 이 접기 표시를 하면은 Install from Disk가 있는데 네, 컴퓨터 디스크에서부터 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애드온을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헬퍼를 압축 풀지 않은 파일 그대로 GIP를 이렇게 해주면은 설치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안 되면은 여기 uninstall을 눌러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해서 깔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10중 8구는 블렌더를 재부팅하면은 해결이 모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됐는지 어떻게 보냐면은 뷰포트 화면에서 N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옆에 화면이 뿅 하고 나타나는데 이 N키를 눌렀을 때 아웃라인 헬퍼가 뜨면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 헬퍼가 뜨면은 여기에 add set outline, 아웃라인을 추가하기가 있는데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 들어와 있을 경우, 에디트 모드는 편집 모드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이 add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선택 모드로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add set outline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먼저 원래 메쉬에 베이스 컬러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잠깐 제거해 보겠습니다. 원래 메쉬의 베이스 컬러는 어디에 넣냐면은 여기 매터리얼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를 없애고 뉴를 해서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해주면 됩니다. 파란색 해야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Add Set을 다시 눌러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좀 선 같은 게 생겼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메쉬 색깔이고요. 이건 아웃라인 선의 색깔인데 메쉬 색깔은 이건 제가 기존에 해놓은 다른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탈릭 금속 재질 같은 이런 반사 정도랑 이 거칠기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조절해서 금속 느낌이 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는 이렇게 해놓고 아웃라인에 이렇게 검은 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두께를 조절해 줄 건데요. 모디파이어에 들어갑니다.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잠깐만요. 제가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아웃라인 헬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티크니스가 있어요. 이 티크니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걸 해주고 아웃라인을 넣어주고 티크니스를 조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자, 근데 이제 형태가 단순하면은 괜찮은데 좀 더 정교할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선을 넣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한 간단한 해결 방법은 오브젝트를 통째로 합쳐서 한 번에 주면 편하겠죠. 하지만 이게 오브젝트의 버텍스 개수도 다르고 두께도 다 다르게 적용이 돼서 어차피 하나하나 만져야 되기 때문에 파츠를 분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파츠를 분리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곳들에 선이 다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선을 넣고 싶을 경우에는 일단 이거 없애볼게요. 내부 선을 넣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부분을 스플릿 해놨거든요. 좀 복잡하죠? 원래 이걸 하기 전에 아웃라인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잘랐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플릿으로 해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벌려놨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를 벌려놨어요. 이 사이와 사이를. 그러면은 여기에도 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벌려놓은 곳으로. 각도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돼요. 이게 제가 알아낸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고요. 이제 복잡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츠별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할 것, 그리고 내부선을 넣을 땐 스플릿으로 영역 분리를 한 다음에 사이를 벌려서 선을 들어가게 할 것. 이렇게 해서 내부선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최적화는 뭐냐면은 모델링이 너무 복잡하고 버텍스가 많아서 이제 용량이 무거울 경우에는 이거를 소재로 만들어서 클립 스튜디오에 가져왔을 때 이렇게 화면이 버벅이면서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용량을 줄이면서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 안쪽에 예를 들면 뚜껑이 있다면은 어차피 뚜껑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뻥 뚫어가지고 내부를 다 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리디파이를 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면이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도 필요 없겠죠, 굳이. 이 안쪽은 다 삭제를 해준다거나 만약에 이걸 메쉬를 다 합쳐서 솔리디파이가 적용됐을 때 이제 안쪽을 다 삭제를 해주거나 또 다른 방법은 디시메이트가 있어요. 없애고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이 엄청 빽빽하게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얘가 생긴 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디시메이트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델링을 단순하게 면을 재구성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모디파이어에서 add 모디파이어 디시메이트를 해주면은
이렇게 디시메이트가 뜨는데 레이시오는 이 1에서부터 이렇게 줄일수록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와이어로 보면은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너무 줄어들었죠? 거의 증발을 해버렸는데요. 이거를 크게 형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적절하게 타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소재면은 조금 더 정교해야 할 텐데 이건 귀걸이거든요. 작게 줄여보면은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옆이랑 이거랑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시메이트를 해서 이렇게 어차피 저 선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조금 더 할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디시메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최적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됐겠죠. 소재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면은 너무 밀도가 높아도 소재로서는 안 어울리니까 무게가 가볍고 소재로서 적절한 밀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가볍고 예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가볍게만 만들려면은 쉽고 예쁘게만 만들려면은 폴리곤을 잔뜩 쓰면 되니까 쉬운데 그러니까 예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실용성 있게 만드는 게 그게 힘들어서 이제 이거는 전문적인 모델링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블렌더에서 클립 스튜디오로 가져가 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장을 그냥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면은 블렌더 파일이 저장이 돼요. 이거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클립 파일, 포토샵에서 PSD 파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어가 살아있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런 작업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모디파이어랑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하는 게 블렌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익스포트로 따로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우고 이거를 가지고 나갈 건데 파일에서 익스포트에서 보통 웨이브 프론트 OBJ로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OBJ로 하면은 그냥 클립 스튜디오 창에 OBJ를 끌어다가 놓기만 해도 3D가 불러와져요. 하지만 이러면은 우리가 기껏 해놓은 이 선이랑 여러 가지 재질이나 색깔 같은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OBJ가 아니라 이렇게 FBX로 해줍니다. FBX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소재 등록을 따로 해야 돼요.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 프로그램은 이렇게 런처를 실행시킨 다음에 런처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건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고 클립 스튜디오를 열기 위해서 이 런처를 연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큐브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맨 밑에 가보시면 모델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런처도 페인트도 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여야 하고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저는 영어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Create 3D 오브젝트를 해주고 여기에서 가져오면 되는데요. 어디에서 불러오냐면은 여기 파일에서 오픈은 이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 노드에서 나무 모양 있죠? 여기서 이 add from 파일을 눌러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FBX 파일을 가져와야 하고요. OBJ가 아니라 이렇게 조작법이 블렌더랑 달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뷰 세팅이 있어요. 여기 뷰 세팅에서 enable은 라이팅을 넣어주고요. 쉐이더는 카툰 렌더링으로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노드 옆에 있는 거에 보시면은 앵글, 레이아웃, 매터리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 이거를 꺼줍니다. 캐스트 섀도우는 바닥면의 그림자인데 이 바닥면의 그림자를 불러올 때 없게 만들어 줄 거예요. apply.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면은 모델러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이 모델러 파일도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Register as New Material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소재 등록이 클립 스튜디오에서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 이렇게 OK를 눌러주면은 소재 등록이 됐어요. 클립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소재 창에서 끌어다가 해주면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녹화하면서 과정을 하나 생략했는데 소재창에 끌어다 놓은 다음에 저는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원, 윤곽선 이런 세팅 크기를 다 맞춘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소재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세팅한 그대로 레이어가 소재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판매할 때는 이 레이어가 살아있는 클립 스튜디오 파일을 통째로 판매를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